내일은 시장과 주지사, 시의원들과 타운의 교육위원들을 뽑는 투표의 날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대량의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만 300건이 넘음에도 총기 규제에 대해 공화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뉴욕 한인들과 함께 총 5km를 달렸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돼 발표됐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그대로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은 투표일입니다. 시장과 주지사, 시의원들과 타운의 교육위원들을 뽑고 뉴욕과 뉴저지 모두 3개의 주민 투표가 함께 실시됩니다. 특히 뉴저지에는 모두 20여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꼭 투표하셔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선거는 뉴욕의 경우 뉴욕시장과 각 보로장, 그리고 시의원을 선출하며 뉴저지는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을 뽑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뉴저지 지역 20명 한인들의 도전입니다. 뉴저지 39선거구에서 최초 한인 주하원에 도전하는 제니 정 후보는 지난 주말 연방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잉그로드 클리스 글로리아 오, 해링턴 팍 준정은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며 포트리 폴륜과 오라델 미리암 유는 첫 시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한인은 14명입니다. 최대 한인타운 펠팍은 우윤구, 제프리우, 스테파니 장, 스캇 허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포트리 엘리사 조, 데마레스트 이규순, 리치필드 팍 로버트 이 등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되며 뉴저지는 오후 8시에, 뉴욕은 오후 9시에 종료됩니다. 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민참여센터 한라인 347-766-52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또다시 총격 난사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20대 백인 남성으로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텍사스주 셔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침례 교회에 괴한이 난입해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은 검은색 옷에 전투 장비, 방탄조끼 등을 갖춰 있고 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도주 중 경찰 추격을 받다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타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렛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최소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 안타깝다며 사망자들의 연령은 5에서 72세 사이로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텍사스주 남부 샌안토니오 출신 26세 백인 남성 데빈 켈리로 최근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켈리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에 있는 군수 지원부대에서 복무했으며 2012년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품행불량 혐의로 1년간 감금되고 최하위 계급인 2원으로 강등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왜 35마일 이상 떨어진 교회를 골라 범행했는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켈리의 장모가 범행 지역인 셔덜랜드 스프링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벌써 300건 이상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률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비영리 단체 총격 사건 아카이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309일 동안 미국에서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307건 일어났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20명 이상 발생한 초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등 17개월간 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곤 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은 매번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총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 건강 문제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총기 규제론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오랜 기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언급, 정신 이상자의 개인적 소행일 뿐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마라토너로 활약했던 이봉주 선수가 뉴욕 한인들과 함께 플러싱 공원을 달렸습니다. 총 5km 구간을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요. 행사 수익금은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클리닉에 기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플러싱 메드오 코로나팍. 출발 신호와 함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100여 명의 한인 참가자들이 힘찬 출발을 합니다. 뉴욕 한인 마라톤 협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총 5km 구간을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동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달리고 걷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모든 몸에 활성화가 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뉴욕 한인 마라톤 클럽 제임스 리 회장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후원하기 위한 기금도 모금하고 더 많은 한인 동포가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봉주 5K를 돕기 위해서 KCS 건강 클리닉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좀 달리기로 좀 많이 운동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전달돼 정신건강 클리닉 후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 하루 만에 수정됐습니다. 부자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기업에도 혜택, 서민들은 이러나 저러나 불만입니다. 3일 하원세입위원회는 하루 전에 발표한 세제 개혁안의 연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소득세 과세 구간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변경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연쇄방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단순히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동하면 소비 형태도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물가지수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연쇄방식 물가지수가 적용되면 더 많은 가구가 전보다 높은 소득세 과세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안은 물가지수 반영 시기를 5년 후인 2023년이 아닌 당장 내년으로 앞당기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 본사와 미국 내 자회사 간에는 다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세제 개편 수정안은 하원에서 오늘부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데다가 이민 법안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일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드리머 보호 방안이 담긴 법안이 내년 초에나 안건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드림 액트를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개혁 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선 절차 등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도 예산안과 이민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법안과 정부 지출 예산안을 두 개의 다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탐 고튼 의원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드리머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가족 이민을 제한하고 범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트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의 안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주택 렌트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토리디지가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등 3개 보로의 중간 렌트비와 연소득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현재 소득보다 20에서 250%는 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퀸즈 프레쉬 메도우로 중간 렌트비는 $2,750, 이 렌트비를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적정 연소득은 $11만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퀸즈 주민의 중간 연소득은 $62,207로 이보다 76.8%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와이스톤은 $107,800를 벌어야 중간 렌트비 $2,695를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리들렉의 경우도 기존 연소득보다 65.6% 많은 $103,000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소득이 월 렌트비의 40배인 경우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이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경우에도 중간 렌트가는 $2,200로 적정 연소득은 $88,000, 베이사이드는 중간 렌트비 $2,400로 연소득은 $99,600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소득 수준보다 54.3%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해튼 센트럴파크 지역은 현재 소득보다 253.3%를 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뉴욕주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칩니다. 2021년까지 보행자 사망수를 2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2일 뉴욕주 보행자 안전조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1억 1,000만 달러를 투입해 2021년까지 보행자 사망수를 2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 교통국과 보건국, 주지사실 교통안전위원회는 기술 개선, 공공안전 및 의식 높이기 교육, 사고 많은 지역 단속 강화에 주력합니다. 이미 지난 3일부터 도로 전광 표지판에는 CNBC인 보행자를 조심하라 등의 문구가 띄워졌으며 400개 지역 신호 교차로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추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 횡단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타이머 시간도 연장합니다. 유튜브에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보건국의 공익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에는 보행자들에게 일광 절약 시간제 해제 후 밤에 길을 걸을 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도로에서의 책임감에 대해 교육할 것이라며 주 전역의 보행자 안전과 가시성, 도로 접근성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올해에도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승객이 지난해 기록을 깨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28일 사이 전국적으로 약 2,850만 명이 항공편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700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집계돼 이보다도 3%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연휴 기간 중 추수감사절 당일인 23일은 161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가장 한가로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6일은 무려 288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객이 가장 몰리는 날로 예측됐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들은 올 추수감사절 연휴 하루 평균 8만 6천석의 좌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도 3.2%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 또다시 기록을 경신하며 여행객 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와 기업의 호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 등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항공료도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컨퍼런스 보드는 앞으로 6개월 사이 여행을 계획 중인 미국인이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쇼핑의 메카 베버리 힐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버리 힐스의 관광국 베버리 힐스 컨퍼런스 앤 비지터스 뷰로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영향으로 베버리 힐스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비율이 63%에서 50%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 같은 해외 방문객 수의 감소가 베버리 힐스 인근 쇼핑 매장과 호텔 등 관광업계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버리 힐스 릴리보세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 매장이나 레스토랑 등 업소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Kfish 글로벌 런칭 행사가 LA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현지 언론과 마케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프리미엄 수산물 브랜드인 Kfish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해산물 요리 전문가 캐리 해프넌의 한국 수산물을 이용한 쿠킹쇼도 마련됐습니다. Kfish는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로 엄격한 관리 규정과 까다로운 품질 관리, 체계화된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수산물만 승인합니다. 현재 김과 굴, 전복 등 11개 품목이 적용됐으며 올해 9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등 37개국에서 상표권이 등록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허드슨 강변 자전거 전용길 부근 주요 교차로에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방호벽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따라 59 스트리트부터 배터리 파크까지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31곳의 차량 교차로에는 각각 6개의 방호벽이 설치되고 26곳의 보행자 교차로에는 각각 2개의 대형 큐브가 설치됩니다. 하와이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름 제거 시술을 시행해 지난 3월 체포된 한국인 부부가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면허였음에도 2014년 1월부터 한국에서부터 들여온 FDA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로 하와이 거주민 수백 명에게 투약하면서 건당 $100에서 $500를 받았습니다. 검찰 당국은 종전에는 보지 못한 대규모 불법 시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흑인 여성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네일살롱, 마사지샵, 식당과 보석상 등에서 총 9건의 절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했습니다. 범인은 맨해튼 유앤미 네일샵에서 $3,300가 들어있는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으며 신데렐라 스파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달 23일 커뮤니티 보드 7 원래 회의에서 퀸즈 베이사이드 포트 토튼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소방국은 풍력 터빈이 설치되면 소방국 훈련시설 전기세 5%를 절감할 수 있게 되지만 46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기가 160피트에 달하는 풍력 터빈 설치는 커뮤니티 보드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뉴욕 시내 공공장소에서는 처음으로 풍력 발전 시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풀뿌리 인턴십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수료식을 진행하며 뉴욕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 존 글리턴 시장은 지난 금요일 저녁 한인 주민 25명을 집으로 초청, 한인들과 시정부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지난 4일 월시어 지점에서 UCLA 치대와 함께 무료 구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역시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전날보다 구름이 더 많겠고 바람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